유입과 구매가 활발히 일어나는 키워드군만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문구를 기입하는 것이 사실 효과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MPM 글로벌 광고기획 이다운입니다. 오늘은 브랜딩 후 세일즈 전략 중 매체 상세 운영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온라인 시장 내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임팩트 있는 런칭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브랜드를 노출시키고 잠재 고객들을 유입하여 구매 전환을 일으켜야 하는 것인데요. 어떤 광고 매체나 상품을 이용하여 제품 혹은 브랜드를 노출시킬지, 또 자사몰 혹은 스마트 스토어로 유입시킬지, 어떻게 한번 구매한 고객들을 충성 고객으로 만들어야 할지, 이 부분들이 많은 대표님들께서 하시는 고민들입니다. 이 모든 구매 여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1편에서 소개를 드렸고, 이번에는 그 전략 내에서 사용되는 매체 상세 운영 전략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하면 매일 듣는 이 네이버 마케팅 시장 왜 잡아야 할까요? 네이버는 우리나라에서 무려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음 다 광고해도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고 들은 것들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이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우리의 광고가 노출되고 있지 않다면 검색한 사람들은 경쟁업체나 다른 제품에 관심을 돌릴 것입니다. 나무 뿌리를 단단히 하고 가지가 뻗어 나가야지 흔들리는 몸통에 가지를 뻗어봤자 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케팅을 할 때 조금 식상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네이버 시장부터 점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매체 상세 운영 전략은 네이버 매체에 맞춰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체 운영 전략입니다. 첫째로 라이브 쇼핑을 통해 브랜드 미인지 고객에게 우리의 브랜드를 강하게 어필하게 됩니다. 신규 고객들의 유입을 증대시키고 브랜드를 인지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와 동시에 브랜드 검색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브랜드와 브랜드, 상품 조합 키워드를 통해서 브랜드 노출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말 그대로 신규 고객들의 유입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브랜딩을 거치고 나서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키워드 검색 광고를 통해 세일즈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이브 쇼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커머스 업종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상품입니다. 문구 두세 줄 들어가는 키워드 검색 광고에는 우리 제품 그리고 브랜드의 강점들을 상세하게 기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라이브 커머스는 시청자들과 양방향으로 소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품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와 소품, 배너 등의 업체명을 노출시켜서 무의식적으로 브랜드에 대해 인지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또한 브랜드 쇼핑이 완료되고 나면 진행한 1시간에서 2시간가량의 영상 소재를 확보할 수 있고, 확보한 이 영상 소재를 가지고 바이럴, 유튜브 같은 영상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라이브 커머스를 집행함과 동시에 브랜드 검색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브랜드 검색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중 라이브 커머스 진행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라이브 쇼핑 집행 전에는 언제 우리가 라이브 쇼핑을 집행할 것이다 하는 집행 예정일을 알릴 수 있고, 방송이 송출되는 중에는 현재 집행 중이라는 사항을 기재하여서 시청자 수를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료가 된 후에는 우리가 이러한 컨텐츠로 제품을 소개했었다, 그러니 궁금한 분들은 한번 와서 시청을 해봐라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라이브 커머스와 시너지가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되어서 동시 집행을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업체에 대해 찾아보고자 네이버 매체에 검색을 하실 텐데요. 이때 브랜드 검색을 진행하면 최상단에 크게 브랜드가 노출이 되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업체에 대해 전문성과 신뢰도를 갖게 됩니다. 브랜드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들이 제품에 그대로 녹아들게 되어서 구매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안정적으로 우리 브랜드의 브랜딩이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는 검색 광고를 통해서 세일즈를 진행해야 할 차례입니다. 사실 가장 좀 접하기 쉬우면서 가장 까다로운 것이 또 검색 광고입니다. 어떻게 전략을 짜는지에 대해 그 효율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먼저 검색 광고 캠페인의 목표를 설정할 것입니다. 유입이 목적인지 아니면 구매가 목적인지에 대해 명확히 방향을 정하고 타겟층을 선별하여 해당 타겟층이 선호할 만한 관심사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키워드군을 그룹핑하여 나눌 것입니다. 운영을 하면서 유입이 저조하다 이런 그룹들을 계속적으로 필터링하고 솎아내면서 성과율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또 서서히 구매가 일어나게 된다면 또 이를 다시 분리하여서 구매가 일어나는 키워드들로 묶어서 운영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유입과 구매가 활발히 일어나는 키워드군만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1차 분류를 브랜드, 기획전, 보유 상품 카테고리 등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느 분야에서 관심도가 높은지를 파악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기획전과 상품명 그룹에서 유입이 활발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그룹들은 전부 필터링하고 솎아내고 관심도가 높은 기획전과 상품명 카테고리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카테고리에서 또다시 2차적으로 분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노출수가 높은 그룹, 그 다음에 구매가 활발한 그룹, 또 첫 구매율이 높은 그룹 등으로 분류를 해서 상황에 맞게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 브랜드의 현 목표가 오로지 노출이다 하면 노출수가 높은 그룹의 입찰가를 상승시켜서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완성될 경우에 앞서 필터링하여 목적에 맞는 그룹들이 형성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업체의 해당 상황에 맞게 해당 그룹을 활성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재 운영 전략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이 카테고리별로 소재를 나누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먼저 브랜드 관련 그룹 소재로는 소재 제목에 저희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설명 문구 또한 브랜드에 대해 어필하게 됩니다. 확장 소재로는 온라인 샵의 간판이라고 볼 수 있는 파워링크 이미지를 사용하고 소재 제목으로 가장 가시성이 뛰어난 추가 제목을 이용하여 당일 배송, 무료 배송 등의 소비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문구를 기입하는 것이 사실 효과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할인, 사은품 등의 이벤트 사항들은 홍보 문구를 통해서 노출시키고 광고 지면을 가장 많이 차지하며 가격대를 어필할 수 있는 가격 링크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확장 소재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소재는 한 그룹당 총 5개까지 등록이 가능한데요. 소재를 한 개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안으로 소재를 제작하고 그 소재들을 계속 롤링시켜서 노출하면서 어떤 소재가 가장 성과가 좋은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5개 중에 가장 효율이 좋은 소재를 하나 채택한 후에 다시 소재 4개를 또 등록하고 그 중에 효율이 가장 뛰어난 소재 하나를 또 골라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효율이 가장 높은 소재 5개를 전부 등록을 하게 되면 소재 등록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색 광고 리포트를 계속 받아보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여기까지 하셨다면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는 첫 발을 내디디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PPT에 나와 있는 개인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